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광명시가 청소년의 달 기념 행사로 5월의 난장을 개최했습니다. 충북도가 2023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에 선정됐습니다. 정읍시가 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 온실을 구축했습니다. 여수 거문도에 사상 처음으로 119가 창설됐습니다. 제주도가 내년부터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서 호남 경제 발전을 위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고도화를 이루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반도체 특화단지의 선정 발표를 앞두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큰 힘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월 정신은 광주와 호남의 산업적 성취, 경제 발전에 의해 완성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I와 첨단 과학기술의 고도화를 이루어내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광주와 호남이 자유와 혁신을 바탕으로 AI와 첨단 과학기술의 고도화를 이루어내고 이러한 성취를 미래 세대에게 계승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5.18을 맞아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AI와 첨단 분야에 대한 부분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호남 고속선 공급 확대, 광주 오페라 하우스 건립 문제에 대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발표로 당장 기대감이 커지는 부분은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르면 다음 달 말쯤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 지역을 발표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10여 개의 지자체가 유치에 나설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원 사격이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있고 되게 이제 의사결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시기에 대통령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가 열려가지고 또 힘이 될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이 입을 모아 광주 전남이 약속한 AI 반도체 산업 지원이 다음 달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벌써부터 관심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광명시가 주최하고 광명시 청소년재단이 주관한 2023년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5월의 난장이 광명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렸습니다. 5월의 난장은 박승원 광명시장과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공연과 청소년 정책 공모전, 나도 시장이다 본선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청소년들이 미래의 창조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명시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청소년의 달 유공 대상자를 표창했으며 광명시 청소년재단 산하 청소년 밴드, 댄스 동아리 33팀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청소년 정책 공모전 나도 시장이다 본선은 사업 발표, 광명시장이 제안하는 한장정책 청소년 무상교통비 지원 사업 등으로 운영됐습니다. 5월의 난장에서는 이외에도 게임, 음료 이벤트 등 청소년 체험 부스가 운영됐으며 푸드트럭, 만족도 설문조사 이벤트와 같은 부대 행사 등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박성숙 광명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청소년의 달 기념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소통하고 즐기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마포구가 유람선을 타며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한강 역사문화 백길 탐방을 운영합니다. 마포구와 서울시, 문화재청이 함께하는 근대의 물결을 타다는 지역 문화재 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양화나루와 잠두봉 유적을 중심으로 하는 도보답사와 한강을 둘러보는 선상답사로 구성됐습니다. 도보답사로는 절두산 순교 성지 또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답사가 있으며 참여자들은 해설사로부터 근현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선상답사는 당인리 발전소와 밤섬을 지나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방향으로 이동하는 한강 서쪽 코스, 당인리 발전소와 밤섬을 둘러보는 등 반대 방향의 한강 동쪽 코스로 구성됩니다.
절두산 성지 답사한 거 너무 좋았고요. 세밀하게 알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많은 선교사분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많이 도와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동이에요. 프로그램은 회차별 1개 코스로 진행되며 참여자들은 문화를 즐기고 역사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한강의 역사 문화를 직접 배를 타고 탐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정기적으로 이 배를 타고 한강의 어떤 역사와 문화를 직접 현장 배를 타고서 이렇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저희 프로그램이 유일합니다. 강 주변의 여러 아름다운 어떤 그 풍광과 역사적인 문화적인 이런 부분들을 같이 느끼고 배우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대의 물결을 타다는 오는 9월 19일까지 운영하는 만큼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영남권 최대 규모 뷰티 전시회인 2023 대구국제 뷰티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10회째를 맞이한 대구 국제 뷰티 박람회에서는 화장품, 네일, 헤어 등의 뷰티 제품 전시관과 중소 뷰티 기업들에게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는 수출 구매 상담회가 진행됐습니다. 또 뷰티 인재 양성을 위한 미용 기능 경기 대회, 참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정보를 제공하는 뷰티 체험관, 세미나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대면 상담 기회가 없었던 K뷰티 기업들을 위해 오프라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 가운데 국내 기업 130개사 220개 부스, 세계 19개국 27개사 바이어들이 참가했습니다. 두바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출장단의 단장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중동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눈닷컴 두바이 본사를 방문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와 눈닷컴사는 대구 소재 소비재 기업 등의 강점과 중동, 북아프리카 권역에 걸친 유통 영향력이 결합되는 전략적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눈닷컴사와 동사 입점 한국 제품 유통 바이어를 대구로 초청해 중동 빅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눈닷컴사와의 이번 협력이 지역 수출 품목 다변화와 해외 시장 개척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략적인 통상 지원으로 지역 기업의 수출 판로를 넓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10월 31일까지 관내 쓰레기 적치 장소, 환경 불량 지역 등의 촘촘한 방역 소독을 실시합니다. 이번 위탁 방역은 넓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민간 위탁을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하며 5월과 10월에는 주 1회, 6월과 9월 사이는 주 2회 탄력적으로 진행합니다. 보건의료원은 연막 방역 소독은 일몰 후에 실시하는 만큼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며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위한 작업인 만큼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가 강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장목 개발을 위한 자두 품목별 상설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교육 주제는 자두 재배 기술로 관심 있는 농업인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자두 학예 전정 방법 및 병해충 방제로 농가가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2시간 이론 교육 후 자두농가 과원에서 현장 교육도 열렸습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영농 시기별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 중심 교육으로 농업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고품질 자두 생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충청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북도가 2023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에 선정됐습니다. 유보통합이란 모든 영유아가 교육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뜻하고 선도교육청은 격차 완화를 위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시도교육청을 의미합니다. 교육부는 2025년 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앞서 선도교육청 운영 사례를 분석해 새로운 모델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도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유보통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이번에 선정된 선도교육청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돼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도가 수소 관련 민관 임원 및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김명규 경제부지사 주재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SK-E&S와 현대자동차, 한화솔루션 등 9개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이 참석해 충북의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건의하고 신규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도는 청정수소 생산 인프라 확대와 수소 활용 생태계 구축 등을 목표로 전 시군에 걸쳐 수소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날 참석한 국내 주요 기업들은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규제나 문제점, 정책 건의에 대해 토론했고, 참석한 기업 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한국동북아학회, 한국일보 코리아타임스가 2023년 지방외교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이성철 한국일보 사장, 오세훈 서울시장, 우동기 한국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방외교시대의 글로컬 브랜드 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지방외교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시대의 외교 핵심 전략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외교는 지속가능한 지방시대의 핵심 동력이자 글로벌 시대의 국가 경쟁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경제, 환경, 문화협력, 세일즈 외교를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지방외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외교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읍시가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 생육 환경을 최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온실을 구축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약수 정읍시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과 농협 관계자, 시설 원예 장목 재배 농가가 참석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세부 시설과 스마트팜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스마트 온실은 정읍 농업 스마트화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되고 조건이 다른 온실 세 구역의 양액의 양과 제어 방법 등을 찾아 지침서를 정립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노동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낮은 농업 생산성 등 어려움에 처한 농촌 문제의 대안으로 스마트 농업이 미래 농업의 핵심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스마트 농업 기반 마련과 운영에 힘을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북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방문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새만금 세계 잼버리가 개최되는 전북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방문해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김관영 지사 등 20여 명과 함께 폭염, 침수 등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새만금 잼버리 장소를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 배수시설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청소년이 한꺼번에 몰리는 행사에 대비한 철저한 인파관리 대책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남은 기간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총력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여수항에서 100km 넘게 떨어진 다도해의 섬 거문도는 지리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문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119가 창설돼 주민들의 반가움을 사고 있습니다. 여수항에서 117km 떨어진 다도의 최남단의 섬 거문도입니다.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소방력이 닿지 않던 이곳에 사상 처음으로 119가 창설됐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방대원 2명이 상주하며 의용소방대와 함께 화재 초동 진압과 구급 구조에 나설 예정입니다. 1억 원을 들여 골목길 소화기암 50개와 호스릴 비상 소화장치 10개를 설치해 소방력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이들 장비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 지역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 진압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소화 설비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여수 섬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43건으로 재산 피해는 1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지리적 특성상 소방력이 취약한 여수 거문도에 소방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방치됐던 여수 세계박람 회장이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가 기존 해양수산부에서 여수 광양항만공사로 넘어가면서 공공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 세계박람회는 지난 2012년 8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성공적으로 치러졌지만 10년 넘게 사후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는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박람회 재단의 운영 주체가 해수부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다양한 목표와 기대와 희망들이 있는데 그동안 이게 이제 묵혀 있었는데 이 정부 책임하에 그 개발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기존 박람회 재단 직원 26명은 전원 항만공사가 설립한 주식회사 엑스포관리사무소로 승계돼 공공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상환해야 하는 정부 선투자금 3,665억 원도 사후 활용 기본 계획을 재수립한 뒤에 기재부와 상환기간 연장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여수박람회장 자산 총액은 8,70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항만공사는 우선 20억 원을 들여 노후시설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람회장을 남해안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마스터 플랜 수립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시 등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지수도 2달 연속 상승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4억 원에 거래됐던 광주 서구의 이 아파트는 지난달 같은 면적이 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매매된 전용 84제곱미터 매물 23건 중 10건이 4억대에 거래됐지만 최근에는 5억대 중후반에 거래되다 6억까지 오른 겁니다. 이곳을 비롯해 낙폭이 컸던 광주 지역 신축과 준신축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최근 거래량과 거래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에서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2달 연속 상승하며 바닥을 지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도 강보합세를 보이며 빙하기는 끝난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평가가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수요가 늘었기도 했고 그다음에 거래가 조금 더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지금 현재 시중 금리가 주담대가 한 3% 후반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최저점은 이제 찍지 않았나 이제 반등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지났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전히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의 반등은 급매물 소진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닥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주로 이제 실수요자 중심의 금리 위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그게 소진이 되면서 그 매물량도 좀 줄어들고 거래량도 좀 줄어드는 양상이 보이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가 본격화돼야만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시장에도 뚜렷한 반등 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지로 이름난 해남 우수영과 진도 울돌목에서는 요즘 뜰채로 숭어를 잡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색 고기잡이를 구경하고 숭어회까지 맛볼 수 있는 현장을 소개합니다. 물살이 바위에 부딪혀 울음소리를 낸다는 울돌목. 갯바위에서 힘차게 휘두른 뜰채에 팔뚝만한 숭어들이 빨려들어 퍼득댑니다. 뜰채를 들어올릴 때마다 서너 마리, 물때만 맞으면 하루에 100~200마리도 거뜬합니다. 산란기를 맞아 거센 물살을 피해 가장자리로 올라오는 숭어들의 습성을 이용한 전통 어로 방식입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잡히는 양이 줄어 아쉽지만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4월 달에는 조금 고기 올라오다가 4월 말부터 지금 5월 한 10일 이 사이에는 고기가 거의 안 왔어요.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은 고기가 올라올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도대교를 사이에 두고 회오리 바다에서 펼쳐지는 이색 고기잡이에 관광객들은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대구에서 지금 관광 왔는데 처음 접해봅니다. 이 광경을 유튜브에서 보고 정말 신기하네요. 요즘 잡히는 숭어는 보리가 펼 시기에 잡힌다 해서 보리숭어라 불리는데 회가 차지고 쫄깃해서 현장에서 맛보는 재미 또한 쏠쏠합니다.
여수시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시청 3층 세정과에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신고 창구는 여수세무서와 합동으로 운영되며 도움창구와 자기작성 창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도움창구에서는 고령자와 장애인의 신고를 지원하고 자기작성 창구에서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제주 미래를 위해 초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선 가운데 내년부터 모든 난임 부부를 지원하는 등 사업을 대폭 확대합니다. 제주도는 난임 시술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아이를 원하고 낳고 싶어하는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난임 부부에게 체외 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난임 진단을 받은 만 44세 이하의 여성에게 한방 난임 치료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고 시술 종류의 횟수도 제한되면서 지원의 실효성과 함께 시술 종류의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24년부터 모든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소득 기준을 개선하고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모든 난임 부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난임 부부가 원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시술관 칸막이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25세에서 40세 여성에게 난자 동결 시술 첫 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보류한 가운데 제주도는 도민의 고통과 생계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416회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제주도는 도의회 예결위가 심사 보류의 이유로 제시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과 관련해 지역 현안 이해를 위해 도의회, 읍면동 등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인 만큼 도민들이 삶의 부담과 일상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추경재원이 빠르게 투입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 일정을 도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5월은 야외 활동을 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하지만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지 않으면 피부가 상해 피부 노화를 앞당길 수 있는데요. 자외선 노출 최소화를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야 하며 자외선과 적외선 방지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출 시에는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양산을 쓰거나 모자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